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손상대 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이 설립준비단이 이르면 10일 내일 첫 공수처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서 공포 후 6개월 이내인 7월 15일 전에 설립을 마쳐야 합니다.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5일 출범한 공수처 준비단을 도와 공수처의 법적, 행정적 자문을 맡게 됩니다. 공수처 자문위원으로는 국회와 법원 행정처, 법무부의 각 기조실장과 경찰청 수사국장,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민간 자문위원인 그리고 대한변협 부회장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 이 공수처 한동안 또 머릿속에 없다가 갑자기 또 이 공수처 얘기를 하니까 국회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외쳤던 공수처 폐지, 공수처 폐지 이것이 갑자기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 날씨에 그렇게도 막아보려고 애를 썼던 공수처. 과연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가 본격 출범하면 어떤 세상이 올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추미애까지 그 짧은 시간 보여준 무소불위의 검찰 파괴와 법치 파괴를 보면서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조국 일가 사태, 유재수 사태,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을 공수처가 한꺼번에 듣기 위한 검찰의 옥상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더 나가본다면 공수처가 출범하면 결국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공수처가 가지고 가서 대충 얼버무려 볼 것이고 반대로 윤석열 검찰을 칠 것이다. 이런 다양한 분석들이 패스트트랙부터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예단들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도 낳아봐야 하는 것이고 실제 공수처가 출범을 해봐야 할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이 공수처법을 통과 시기까지 보여준 이 꼬락선을 봤을 때 공수처가 헷가닥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정권과 법무부에 또 조국과 추미애가 보여온 온갖 검찰 죽이기의 그 전행을 보면서 공수처의 기대는 대깨문들 빼고는 또 다른 공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그 조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공수처 자문위원회에 바로 검찰이 쏙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공과 사를 아직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라 운영, 그것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개인 감정을 앞세워서 공적인 일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개인 감정을 공적인 일에 개입시키는 것은 아닌지 지금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이런 기간 중에 공수처가 앞으로 생기면 업무가 가장 많이 충돌할 수 있는 부처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기재부도 아니고 교육부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니고 바로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자문위원회에 대검만 대검찰청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 대검은 공수처 자문위원회 개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연락도 안 했겠지. 그동안 밖으로 알려지면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안에 붙여왔던 외부 자문위원 명단도 내일 첫회의가 시작되면 공개가 될 텐데 아무리 봐도 검찰 패싱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공수처 자문위원회를 봤더니 국회, 경찰, 법원행정처, 법무부 소속 정부위원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떴고 찾아봐도 대검은 없습니다. 대검이 빠져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은 혹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지금 대립각이 이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검이 빠져 있는데도 좀 묘한 것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민간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민변 소속의 위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대검을 참여시키지 않는 그 논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코드 인사 이 논란을 우려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하여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공수처 자문위원회 같습니다. 여기 민변까지 들어가면 봐라 만드는 것마다 곳곳에 문코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구색을 맞추는 겸 핑계도 될 겸 이래서 아무리 그래도 거기다 검찰을 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공수처에. 혹시 그동안 대검이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수사상황 통보 등 공수처의 독소조항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도 계속해서 법무부와 의견을 달리 해왔기 때문에 아예 배제를 시킨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은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검찰을 뺀 것이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삼척동제가 봐도 아니잖아요. 검찰을 빼려면 경찰도 빼야 될 것이지 오히려 굳이 등급을 나누지 않지만 경찰은 빠져도 검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 준비단 해명이 강한입니다. 법무부의 심우정 기조실장과 법무부 기조실 소속 평검사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검찰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준비단은 내일로 10일 발족 한 달을 맞습니다. 뭐가 잘 돼 있나 쭉 커트를 거치고 봤더니 아직까지도 외부 자문위원 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와 수상한 무려 85명의 정원인 공수처 사무실을 어느 곳에 설치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일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검찰부터 제껴버립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조직을 꾸렸으면 법무부와 경찰청, 기재부 등에서 공수처 준비단으로 파견된 20여 명의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검경 관련 법령 천여 개를 검토하는데 지난 한 달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돼서 지난 1월 14일 공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령에 따른 날짜로 굳이 따진다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7월 15일까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설립은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준비단은 이미 기재부로부터 공수처 설립 준비 예산 6억 5천만 원까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출발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검찰은 제껴놓고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냐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지금 공수처를 설립을 주도해야 될 남기명 설립준비단장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하나은행 사회이사에 선임된 것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남기명 단장이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공수처 정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버린 겁니다. 어얀나무 밑에서 각건을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굳이 따진다면 남단장은 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 제한에는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금융권에서조차도 남단장이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시중은행 사회이사 자리부터 챙겼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상징이라는 이 공수처 설립을 책임져야 될 이 단장이 시중은행의 사회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가 돌발했다 그러면 즉각 사회이사 손 뗄 것 같은데 이분이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손을 아직 안 떼나 봤더니 하나은행 사회이사 연봉이 5천여만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뭐 있습니까? 그냥 폰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요. 버리기 아깝겠죠. 좀 의아한 것은 하나은행이 2008년 법제처장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던 남기명 단장, 그럼 2008년, 2018년, 10몇 년이 지났는데 남 단장이 지난날 공수처 준비단장에 임명이 되자마자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일치라고 봅시다. 임명된지 모르고 사회이사로 영입했더니 임명단장이 됐다고 뭐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합시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세간에 금융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하나은행이 남기명 단장에게 현 정부에 대한 뭔가의 방패막이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퇴임한 지 10년이 넘는 사람에게 갑자기 공수처 설립단장 그 시점에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다. 공은 눈초리 어렵겠죠. 그래서 왜 이래 됐을까? 혹시 하나은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파디져 봤더니 하나은행이 최근 파생결합펀드 DLF라는 이 불안전 판매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제재가 뭐냐면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167억여 원의 가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했다고는 안 하겠지만 이것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하나은행 측은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의 인사로 법제처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일 뿐 다른 배경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이때냐 이겁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소비자 뭐 이런 걸 보호 강화 차원이라면 퇴임하고 3년 후면 그때부터 해서 지금쯤 사회상 7년쯤 쉬겠어야 얘기되지. 가만 10몇 년 퇴임하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있다 갑자기 설립단장 되니까 쫙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다. 양심 쫄리지. 근데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정치권에서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바로 이 금융권 사회이사들 역대 정권의 예를 보면 요게 이제 연봉이 큰일 안 하고도 수천만 원씩 받으니까 친정부 인사들 나가면 다시 뭐 큰 자리 못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노후에 좀 먹고 살아라고 뭐 연봉 한 5천만 원씩 받으면 씩씩하게 뭐 골프 치고 한 잔 먹고 뭐 별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가뜩이나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아니래도 뭐 먹고 살겠지만 잡비로 쓰라고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는 금융권 사회이사를 끼어주는 거예요. 이른바 노후 재테크 수단.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예요. 이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본다면 남단장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단장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그 5천만 원 까먹었어. 그럼 나는 뭐 법제처장께 했으니까 야 뭐 이 설립단은 안 해도 돼.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하나은행 이사에서 손을 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논란이 되면 결국은 손을 떼야 될 텐데 아니다.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논란이 되는 사람을 좋아해. 끝끝내로 임명하는 23명의 장관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꼬라지 이거는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어지간하면 손을 틀으라고 비판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사회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공을 들여왔다는 개혁 사안이 바로 검찰개혁을 필두로 공수처 설치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가 목숨 건 정책처럼 검찰까지 패싱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 초장부터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자세히 보면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 공수처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라고 지금 봅니다. 물론 4+1이 1이 야합을 해서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총선 결과가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해버린다면 공수처는 골아빠집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폐지를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 총선에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행태로 가다가는 공수처가 제 역할도 못해보고 문재인 기대도 부응 못하고 공수처가 아닌 공수의 공수거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청자 그리고 애국 국민 모두 그리고 한 번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국회 앞에서 공수처 폐지를 외쳤던 국민이라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같습니다. 공수처 폐지입니다. 오늘도 힘없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이 방송 끝낼 겁니다. 힘내라마 대구 경북, 힘내라마 대구 경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